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과거를 숨기고 새 삶을 시작했지만 사랑과 의지 그리고 상처와 욕망 사이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성인 배우였던 과거를 감춘 채 한국에서 직장인이 된 일본 여성 모에 협박과 위협, 구원처럼 나타난 중년 남성,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끝에 그녀가 듣게 된 단 한마디의 말. 너는 원래 그런 여자잖아. 그 한 문장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과거로 끌어당기고 스스로를 혐오하며 욕망과 수치심 속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잔혹함과 과거가 한 인간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사회의 시선을 자극적으로 그리고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모에의 선택과 추락 그리고 끝내 벗어나지 못한 감정의 기록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희미한 조명, 붉은 커튼 뒤 좁은 스튜디오 안. 카메라는 천천히 한 여자를 비춥니다. 젊고 작은 얼굴, 하얀 피부, 그리고 일본 특유의 부드러운 선. 이름은 모에.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짧고 몸에 밀착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은 얇고 몸선을 숨기지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가슴선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조명이 닿는 순간 하얀 피부는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옷 아래로 숨겨진 굴곡이 고스란히 실루엣으로 드러납니다. 감독의 목소리. 조금 더 고개 들어요. 시선 카메라로. 모에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은 약간 젖어 있고 입술은 긴장으로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속마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해야 해요. 카메라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옷이 몸에 더 밀착되고 숨결에 따라 가슴선이 미세하게 오르내립니다. 스태프들의 시선, 렌즈 너머의 눈, 모두가 그녀의 몸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그녀를 사람이 아니라 대상처럼 훑고 있다는 걸 모에는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 보지 마요. 제발. 그렇게 보지 말아요.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머리를 넘길 때마다, 짧은 숨을 쉴 때마다 부드러운 선, 가늘게 떨리는 몸, 빛에 반사되는 피부. 모에는 웃어야 합니다. 귀엽게, 순수한 얼굴로, 하지만 몸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채로. 촬영이 끝났을 때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자기 몸을 바라봅니다. 속마음. 이 몸 때문에 난 평생 도망쳐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그 영상은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끈질기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회색 빌딩 숲속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희미하게 번지는 사무실에서 모에는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스커트, 몸에 잘 맞춘 재킷, 단정하게 여민 단추와 곱게 드러난 목선.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회사원 차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옷은 그녀의 몸선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얇은 천 아래로 은근히 솟아오른 가슴선은 끝까지 채운 단추 사이로도 미묘하게 당겨져 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천이 팽팽해졌다가 느슨해지며 부드러운 곡선을 숨기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면 블라우스는 허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밀착되고 잘록한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선이 옷 위로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맛자락이 허벅지를 스치고 그 아래로 이어진 다리는 길고 곱게 뻗어 사무실 바닥 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남자 동료들의 시선은 늘 얼굴에서 시작해 잠깐, 아주 잠깐 목선으로 가슴선으로 흘러내렸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옵니다. 모에는 그 시선을 매번 느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속으로만 중얼거립니다. 또 이런 눈, 또 이런 시선. 하지만 모에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이 몸이 예전에는 어떤 시선 속에 놓여 있었는지, 조명 아래 서서 얇고 짧은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눈길이 몸선을 따라 움직였는지, 촬영장 안에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앞으로 살짝 쏠리며 천 아래에서 흔들리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피부 위로 빛이 미끄러지듯 흘렀던 순간들. 카메라가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지던 선, 웃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억지로 올리던 입꼬리, 사람이 아니라 보여지는 대상이 되어버린 느낌. 그 기억은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 지금도 누군가의 눈길이 조금만 오래 머물면 어깨가 굽고 숨이 얕아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성훈의 눈빛이 처음 느껴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잔을 들고 웃으며 말을 건네는 평범한 모습 속에서 그의 시선은 유난히 오래 그녀의 얼굴과 목, 그리고 다시 가슴선으로 머물렀습니다. 모에 씨 일본 어디 출신이에요? 그 질문 뒤에 따라오는 느린 눈길에 모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메신저로 도착한 이름, 모에 사쿠라.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면 안 됐는데. 그날 이후 성우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팔꿈치가 닿고 프린터 앞에서는 일부러 바로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듯 붙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의자를 지나치게 가까이 끌어당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손목을 잡습니다. 손 놔주세요. 그 낮은 부탁에 그는 웃으며 속삭입니다. 영상에서보다 지금이 더 얌전하네. 근데 몸은 그대로잖아요. 그 말에 모에는 숨이 막혀 시선만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파일을 건네받을 때 그의 손가락은 일부러 그녀의 손등을 길게 스치고 프린터 옆에서는 등 뒤로 바짝 다가와 낮게 웃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알면 이 몸으로 어떻게 버텨요?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블라우스 위를 훑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천 아래에서 가슴이 긴장으로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그는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어느 늦은 저녁, 자료를 정리하던 그녀 옆자리에 그가 앉습니다. 너무 가까워 숨결이 느껴질 만큼. 예전엔 카메라 앞에서도 잘 웃었잖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 쪽에 머뭅니다. 끌어안지도 완전히 떼지도 않은 채 도망치기 애매한 위치에서 천천히 압박합니다. 모에는 몸이 굳은 채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블라우스 안에서 가슴이 긴장으로 더 또렷이 드러나고 몸은 얼어붙은 채 미세하게 떨립니다. 속마음은 울부짖습니다. 싫어요. 그만해요. 근데 말하면 다 끝나. 집에 돌아오면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물줄기가 어깨와 가슴선을 따라 흘러내릴 때마다 촬영장의 조명과 렌즈가 떠오르고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로 자신의 몸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끌어안고 울어버립니다. 이 몸 때문에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수치심과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가슴 깊숙이 쌓여가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단정한 옷을 입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얌전한 미소를 띠고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밤 사무실 복도에는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모에는 혼자 남아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글자는 작고 흐려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이 끝나야 해요. 블라우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팔에는 아직 낮에 스쳤던 성운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지워지지 않는 불쾌감이 스며 있습니다. 문득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구두 소리. 천천히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발걸음. 모에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압니다. 설마. 아니 제발 오늘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성운의 낮은 웃음이 사무실 안에 번집니다. 아직 남아있었네요. 역시 성실해. 모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곧 가려고 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옵니다. 너무 느려서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는 걸음으로.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 할 얘기 많잖아.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단추 사이로 이어진 가슴선에 오래 머뭅니다. 모에는 본능적으로 팔을 모아 몸을 가리듯 끌어안습니다. 보지 마.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왜 그렇게 긴장해요? 예전엔 더 대담했잖아. 그가 책상 옆에 손을 짚고 몸을 숙입니다. 너무 가까워. 숨결이 느껴질 만큼. 그만하세요. 진짜 싫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의자 등받이 쪽으로 천천히 밀어붙입니다. 모에는 균형을 잃고 다시 의자에 앉혀집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슴이 요동칩니다.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타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거부할 틈 없이. 안 돼요. 진짜 무서워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목소리는 점점 떨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머릿속에 촬영장의 조명과 차가운 렌즈가 겹쳐집니다. 몸은 얼어붙고 손끝은 힘없이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습니다. 영상 회사 사람들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 말에 숨이 끊어질 듯 막힙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진짜 끝나. 그 순간 문 밖에서 급하게 문을 여는 소리가 납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낯선 낮고 굵은 목소리. 불이 환하게 켜지고 사무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본부장입니다. 퇴근했다가 자료를 놓고 간 걸 깨닫고 다시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옆에 선 성운과 의자에 앉아 굳어버린 모에를 번갈아 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운의 얼굴이 순간 굳고 손이 서둘러 떨어집니다. 모에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끌어안듯 웅크립니다. 죄송해요.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어깨는 작게 떨립니다. 본부장은 조용히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에 모에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참아왔던 공포와 수치심,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쏟아져 그의 앞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살았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그날 이후 성우는 회사에서 사라지고 모에는 본부장의 배려로 조용히 다른 부서로 옮겨집니다. 출근길마다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면 심장이 괜히 더 빨리 뜁니다. 그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고마움은 어느새 의지는 천천히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모에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그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늦은 저녁,
비가 그친 뒤의 도로는 유난히 검게 젖어 있고 회사 건물 창에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습니다. 모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자신도 모르게 창에 비친 모습을 확인합니다. 오늘 입은 원피스는 평소보다 조금 더 몸에 밀착된 디자인입니다.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가슴선은 자연스럽게 강조되며 걸을 때마다 천이 몸선을 따라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거울처럼 비친 유리 속에서 그녀는 잠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큰 눈, 둥근 얼굴, 조금 긴 속눈썹,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여전히 숨길 수 없는 곡선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근데 그 사람, 날 그냥 직원으로만 보잖아요. 요즘 들어 모에는 본부장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퇴근 인사를 건네며 그가 짧게 웃어줄 때 서류를 건네받으며 손끝이 스치기라도 할 때 그 순간마다 심장이 괜히 크게 뛰고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집니다. 고마워서 그냥 고마운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요? 그날 이후 모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옷은 점점 더 몸선을 잘 드러내는 쪽으로 바뀌고 머리는 부드럽게 말아 목선을 더 길게 드러내고 향수도 은은하지만 오래 남는 향으로 바꿉니다. 회의실에서 그와 마주 앉을 때면 괜히 다리를 조금 더 모아 앉고 서류를 건네며 몸을 살짝 숙여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게 만들고 웃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웃습니다. 봐줘요. 나 여자예요. 당신이 지켜준 그냥 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본부장이 혼자 야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복도는 어둡고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숨을 고릅니다. 본부장님, 저 잠깐 괜찮을까요?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에는 의자에 앉지 않고 책상 옆에 서 있습니다. 원피스는 움직일 때마다 몸을 따라 부드럽게 밀착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선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며 빛 아래에서 은근히 강조됩니다. 지금 도망치면 난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눈길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몸은 조금씩 그에게 가까워집니다. 저 혼자 있으면 자꾸 무서워져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조금 편해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 모에는 용기를 내어 조금 더 다가갑니다.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숨결이 느껴질 만큼 이상해요. 본부장님 앞에 있으면 자꾸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 끝을 붙잡습니다. 아주 살짝 도망칠 수 있을 만큼만.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만 날 봐줘요. 잠시 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가며 말합니다. 모에씨, 이건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이 뜨겁게 젖어옵니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의 팔에 살짝 몸을 기대듯 닿습니다. 짧은 순간 그의 몸이 굳고 숨이 멎은 듯 조용해집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과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남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마주 앉아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느끼며 경계와 감정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본부장은 이전보다 더 차갑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인사는 짧아지고 눈길은 피하고 업무 외의 말은 거의 사라집니다. 모에는 그 변화를 느끼며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멀어져요? 나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차갑게 말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없던 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자리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합니다. 그날 이후 모에는 더 예쁜 옷을 입고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그의 앞에 나타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합니다. 저 정말 사랑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모에는 숨이 멎고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과 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저앉아 울어버립니다. 그래요. 난 역시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며칠 뒤 모에는 조용히 사표를 내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도 한 번쯤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해봤어요. 그리고 그 감정만을 가슴에 남긴 채 모에는 조용히 이 도시를 떠납니다. 도쿄의 밤은 서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차갑게 빛납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위를 모에는 혼자 걷습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풍경, 익숙한 공기. 하지만 이곳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몸이나 팔던 여자, 이미 더럽혀진 몸. 그 목소리는 잠들 때도 눈을 감을 때도 거울 앞에 설 때도 끊임없이 귓가를 파고듭니다. 그래, 난 원래 그런 여자였지. 작은 원룸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 위로 그 말들이 흘러다닙니다. 손으로 귀를 막아도 심장 안에서 울립니다.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도망친 줄 알았는데, 결국 난 몸을 웅크린 채 이불을 끌어안고 울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몸 깊은 곳이 허전해집니다. 외로움과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던 익숙한 갈증.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 결국 모에는 예전 연락처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잊고 싶어요. 촬영장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밝은 조명과 익숙한 카메라, 부드러운 지시와 형식적인 미소들.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떤 각도에서 시선이 모이는지.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모에는 잠시 멈춥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은 여전히 귀엽고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고 몸선은 예전보다 더 또렷합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였지. 촬영이 시작되면 모에는 다시 익숙한 미소를 띱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시선을 보내고 숨을 고르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조금씩 내어줍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상처와 수치심이 잠시 흐려집니다. 몸이 반응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머릿속이 하얘질 때면 지금만큼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분장실 거울 속에서 젖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 속삭입니다. 또, 난 여기까지 왔네.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몸을 감싸 안고 조용히 울고 그러면서도 다음 촬영 스케줄을 지우지 못합니다. 괴로운데 비참한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짧은 흥분과 텅 빈 위안이 완전히 놓이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촬영, 더 자극적인 콘셉트, 더 깊은 밤.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하고 항상 울고 항상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난 어디까지 망가질까? 새벽녘 홀로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 한 번쯤은 진짜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소원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사라지지 않는 갈증처럼 모해를 오늘도 내일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을 찾지 못한 채 흥분과 수치심, 위안과 자학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스스로를 조금씩 잃어갑니다. 모에는 사랑을 믿었고 구원을 믿었고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는 말, 원래 그런 여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다시 과거로 돌려놓았고 욕망과 수치심, 흥분과 자학 사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모에는 몸으로 위안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갔고 흥분의 순간마다 더 깊이 자신을 미워하며 조용히 무너져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과거는 사람의 전부일까요? 한 번의 선택은 평생의 낙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 걸까요? 모에는 결국 사랑도 구원도 찾지 못한 채 욕망과 상처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차가운 시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자극적인 서사로 찾아뵙겠습니다.